우리가 1020 세대를 위한 성평등 세상 만들기인데 어제 우리 딸하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 요즘 이 20대 남자들이 우리가 페미니스트 할 때보다 더 강격해진 것 같아요. 과격해진 것 같아. 아들들이. 우리 아들은 내가 처음부터 나도 생각한 게 여자라서 넌 남잔데 이런 말을 안 하고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딸한테는 자기 방 청소를 시킨 적이 없어. 근데 아들은 시켰더니 아들은 또 성격상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해요. 자기 방 막 이런 걸. 근데 일부러 이제 뭐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땐 걱정이 되기도 해. 왜 아들 둘이니까 딸하고의 그 차별은 없어. 근데 그쵸. 이제 큰애 작은애가 나는 성격이 큰애한테 다르죠. 시키면 왜 자기한테 시키냐고 자기한테 시키면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데도 서로에게 지네한테 불리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진짜 30년 전에 그런 말을 아이를 하나를 낳았더니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나를 더 낳았더니 둘이 맨날 싸우더래. 그래갖고 하나를 더 낳았더니 심판을 세우고 둘이 싸우더래. 그래갖고 또 하나를 낳았더니 둘씩 편먹고 싸우더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무남동녀 외동딸이 되게 부러웠잖아요. 홍래희 선생님 어때요? 오빠 하나 저 하나요. 그때도 또 그때 지금 정말 선생님이 되게 성각자 집이시네. 우리 아버지가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와. 그 둘만 나 아니야, 우리 때는 한참 아니었어. 뒤인데. 둘만 아니, 나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 오빠가 64년생인데 연년생이라 그래.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둘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오빠 위주로. 둘인데도 그랬는데. 네, 둘인데도 둘인데도. 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굉장히 심한 거야. 우리 아. 아버지도 심했지만 우리 엄마도 항상 더 심하지. 네, 그런 근데 거- 옛날에는 왜 형제를 많이 낳으면 응. 대부분 딸이 많이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또 딸이 여자는 있는 많으니까 집에 딸이 많아. 네, 그러니까 아들 날 때까지 낳고, 낳고 그러니까 그 막 아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고 네. 모든 게 그 아들로 그래서 네. 보통 셋인 집도 그때도 셋 넷일 때 이제 아들 낳느라 뭐 딸 셋 쭈루룩이고 아들 뭐 딸 이런 넷, 뭐 아들. 응. 그게 많았죠. 그리고 그래서 또 칠공주 집 아들 7명인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해 그게 그게 생물학적으로 딸이 많이 딸이 나오나 많이 나오나 봐. 그 아들이 일찍 죽고 근데 그 얘기도 있잖아요. 남자가 이제 그 성염색체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러니까 불안정하다고 Y가 나오는 해야지만 남자가 되는 거잖아. 여자는 XX고 그래서 아들이 근데 예전으로 따지면 아들이 더 훨씬 많았잖아. 예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산업화가 되면서 특히 농경사회 때는 남자들이 더 뭐랄까 힘쓰고 그래서 요리를 했는데 갈수록 여자들이 그렇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우리 20대까지는 이제 똑같이 공부를 잘하면 대접을 받고 여자애들이 훨씬 더 영리하잖아요. 20대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그래갖고는 20대 남자들이 너네 여자도 군대 가라. 그거 자기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를 무조건 그 어떤 몸으로만 본다는 자기네 소비 수단으로만 보는 또 남자들이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이 그런 거냐 아니면 그 아직 이제 덜 발달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외국은 그 여자들을 그때도 왜 존중해 줬잖아요. 아니 더 심했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응, 더 심하다가 응, 이제 그 한번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조선시대 500년 역사 안에 다 여자는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그렇게 길러져 온 거지. 외국은 민주주의가 찾아오면서 바로 그 여성과 남성의 그거를 빨리
빨리 극복했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그게 그냥 빨리 극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민주주의가 이제 외국에서 왔고 참정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기 의사를 하는 거에서 외국이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혁명에서 200년이잖아요. 200년 넘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뀌었고 미국도 아직 미국도 한 200년인 거잖아. 그죠? 1774년? 근데 미국도 여자 대통령을 안 뽑아준대. 그러니까. 그래서 힐러리가 크기는 지켜줘도 여자는 안 시켜준대. 그래서 힐러리가 떨어진 거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적인 여자는 순간에는. 배제가 되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아이를 낳았던 그 세대, 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그때부터 여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평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딸만 낳아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를 열아를 부럽지 부럽지 않다. 이 순간부터 딸을 낳아도 그냥 이렇게 키우면서부터 근데 예전에는 사회가 못 쫓아간 거지 그거를. 그렇죠. 못 쫓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많이 그래도 우리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바뀌었죠. 예. 20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경제 속도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 안 되어 가정에서는 있다가 딸을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네. 사회 인식에서는 안 바뀐 거라고.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여자에 대한 차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게 여자들이 분명히 집에선 그렇게 안 컸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해. 그러니까 이제 여성에 대한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하잖아. 근데 요새 왜 우리 아들도 막 그러더라고. 너무 심하다고. 이 페미니즘을 넘어서서 너무 심해갖고 막 극혐. 남자애들이 막 되게 싫어한대. 요새 막 여자들 그런 외부에 나가서 운동하는 그런 게 정말 페미니즘을 위한 게 아니고 뭐를 위한 건지 모를 정도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아니 그냥 무조건적인 거지. 미투가 나왔을 때 미투에 대한 그런 정확한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몰아버리잖아. 몰아버리는 거지. 사실 여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 미투 그거에서 뭐 꽃뱀이다 뭐 아니다 막 이런 거 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여자가 예. 먼저 여자가 100%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 그런 거를 다 밑으로 돌려버리면 또 피해자가 또 나오잖아. 대중심리 아닐까요? 군중심리 우르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면 뭐랄까 좀 정의롭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남자들이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그 대항하는 거를 못하고 그걸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퍼붓고 그러면서 되려 그 식민성을 이제 못 벗어나면서 그걸 가부장제로 더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남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 솔직히 여자들은 뭐 생산력이나 모든 것에서 저기가 없었잖아요. 소유권이나 뭐 이런 게 없었을 때 그리고 호주제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더 남자들이 호주제도라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강화가 됐고 고려시대만 해도 그리고 신라 그 미실 화랑제도나 이때도 여자들의 모계 사회가 더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왕도 있고. 근데 조선시대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호주제, 남성 중심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도 해. 진짜로 그 신돈 때 그 신돈이 자기 절에 애기 낳으러 간 거기가 왜 야사기는 하지만 신돈의 아이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색동옷을 입혀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전에 나왔잖아요. 많았잖아요. 아기가 없어갖고 절에 지성들이러 간 게 그게 결국은 다 스님들 아이였다. 뭐 이런. 근데 그거를 남자들이 모르면서도 뭐랄까 이제 무조건 남자가 대를 잇는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딸공주들, 딸은 필요 없는 존재고, 그러면서 또 일본도 결혼하면 여자 성이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성은 안 바꾸잖아.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성이 바뀌는데 우리는 성은 안 바꾸면서 또 그 남자가 대를 잇는다는 의식. 그러니까 외국은 대를 잇는다는 물론 이제 거기도 로얄 패밀리 층에서는 가문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뭐 양자제도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호주제에서 그게 강해지면서 더 여자를 억압한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그죠? 대를 잇는다고 여자는 시집가면 성을 버린다고 그럼 차라리 외국처럼 뭐 성을 지키지도 않든지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야 니네 김가들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그 말을 엄마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같은 가족인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뿌리 깊어. 그 아빠와 애들은 한편이라는 거. 자기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내가 낳지만 어쨌든 그래서 왜 성을 엄마 성까지 이렇게 쓰는 이제 있어요, 페미니스트들 요즘들은. 운동을 네. 그것도 아빠, 나온 지가 20년이 근데 넘었어. 실제로는 아, 호적상에는 그래요?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못하는 거지. 겉으로 그냥 쓰는 거지. 겉으로만 쓰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웃겼지만 또 내가 처녀 20대 때 우리 20대 때 그게 이제 두 개 쓰기 엄마 성도 쓰기가 그때부터 이제 20년대 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내 존재가 어쨌든 신랑 그 뒤에서 없어지는 게 좀 억울할 때가 내가 돼 보니까 엄마가 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근데 있는 성이 것 같아. 안 바뀌는 건 정말 참 희한한 것 같아. 예, 나도. 외국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외국은 남편성 갔다가 다시 또 금방 돌아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또 그거 돌아오려면 또 한참 걸릴 걸 아마. 그렇죠. 이제 애들은 이제 아빠가 없으면 엄마 성을 따르기도 하지. 예, 요즘 이제 그래도 음. 바뀐 게 그 부분이 진짜 바뀐 거지. 예전에는 죽은 뭐 신랑 성을 미혼모라는 게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성을 따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선배 중에 혼자 사는 선배가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는 키우고 싶은데 혼자 살면 입양이 안 되잖아. 맞아요. 예.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뭔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부부가 같이 있어도 꼭 정상적이냐 그렇죠. 그런 그것도 부분은 아니면서도. 아닌 때도 근데 많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미혼모를 인정하고 진짜 많이 나아졌어. 90년대 이후로 많이 급격하게 나아졌어요. 이제 네, 군부 독재에서 계속 있었으면 지금도 여자들 뭐 군대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저출산의 됐을 문제가 프랑스처럼 미혼모도 인정해주고 지원 다 해주고 이러면은 지금 안 난 여자들 중에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애 낳고 싶은 여자들이 있더라고. 맞아요. 근데 그럼 그게 근데 나 고등학교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 있어. 아니 대놓고 나는 그때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가 80년대잖아요. 근데 걔는 그랬어 그때도. 난 저기 결혼하기는 싫고 그냥 애만 낳고 싶어. 그때 뭐 정자 제공받아서 애 낳고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도 걔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되게 뭐랄까 생각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나면 그치 그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여자들이 대접을 공평하게 받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고 현재는 그게 무서워서 못 그러는 사람들도 많지. 사회적으로 이제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게 있을까봐. 허수경이 그랬잖아요. 그랬죠. 물론 이혼을 2번 하고 나서 그런 거지만 아기를 정자기증 받아서 아이를 낳고 근데 결국은 또 다시 딴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이렇게 사는 것 같긴 하더구만. 어쨌든 간에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자체가 아기를 못 낳았던 것 같고. 그 첫 번째 사람하고 해서는. 두 번째도 못 그 낳았어요. 남자는 아주 나쁜 놈이지. 이용해 먹었지. 그러니까. 허수경은. 그 사람 근데 그렇게 해갖고 솔직히 남자들 중에 잘 사는 놈 하나도 없어. 진짜 여자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중에 은경이 봐봐. 완전 지금 그 남자 뭐 거의 뭐 폐인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살다 보면은 헤어질 수도 있고 나쁜 짓 할 수도 있어. 근데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접근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쵸. 대부분이 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나 이런 법적인 이게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살색 그랬잖아요. 크레파스에. 근데 살색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게 인종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는 그냥 그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나는 살색이 하는데. 약간 살구색이잖아. 우리 그 그렇죠. 원래 우리 살색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살구색이거든. 근데 나는 그 살색이 약간 살구색에서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 살색이라고 우리 아니 근데 살색이라고 살이라 그러잖아요. 어. 이걸 살이라 그러니까 살색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핑크도 아니고 그 약간 약간 살구 같은 거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살색에는 흰색이 좀 강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색보다는 주황색에다 흰색을 섞으면 살색이 됐던가 뭐 그랬던 그랬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말하면 살구색 같은 옅은 살구색 그 색이야.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지금 스킨색으로 바뀌었나? 뭐라고 바뀐 것 아니 같은데. 바뀌었어요. 살색이라고 안 그러지. 살색이라고 안 그러고 무슨 뭐 색으로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뭐 저가 하던데? 이제 그렇게 바뀐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의 고정관념도 바뀌는 것처럼 여자 호주도 절대 안 된다고 우리 80년대는 막 살인들이 갓 쓰고 막 그런 할아버지들 막 데모하고 그랬어. 나 그거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사람들이 여자 호주제를 인정하지 말라. 근데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그 호적이 바뀌고 호적 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 증명원을 떼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원 맞아요. 떼본 적 예, 있어요? 예. 띄운 적 있어. 있죠. 그게 나는 제도가 바뀐 한참 뒤에서야 언젠가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했더니 가족관계 증명원을 띄워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구의에서 얘기를 할 때 뭐가 있냐면 그 결혼 한 번 했던 사람들이 그 제도가 없기 전에는 신분 세탁을 했대. 이혼한 게 안 남기려고. 가족 그 호적에는 그게 왜 빨간 빨간 있는데, 줄이 있고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남자 밑으로 아버지 태어나서는 그게 똑같았잖아요. 태어나서는 아버지 밑에 호주는 늘 남자만 호주였잖아요. 그래서 아빠 밑에 있고 오빠나 남동생이 없는 집은 그 호주 제도에 따르면 그 엄마도 호주가 안 됐었어. 그런 때가 있었어. 양자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그 양자가 그랬잖아. 되게 많았어. 네, 양자를 드렸잖아.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든 아들이 있어야 돼. 아버지든 아들이든 누군가가 꼭 있어야지만 이제 그 됐고 뭐 그런 식으로 다 고정관념을 했다가 진짜 그런 게 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 많이 이제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나는 그 대를 이어야 된다는 거. 음. 꼭 이어야 돼? 왜냐하면 제사 문화잖아. 제사 문화.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사 문화만 없어지면 그냥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디 납골당에 모셔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절 같은 데 모셔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날짜가 되면 부모님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할 수도 기념하고. 있잖아. 근데 그 제사 문화 때문에 그 아들이 있어야지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조금 간편화돼서 제사 안 지내는 집들도 많고 점점 아까 안 얘기하는 지내고. 식으로 그렇게 가서 기념하는 식도 많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은 꼭 대를 이어야 되나 그리고 대를 잇는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차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걸. 그리고 뭐 그게 내 이제 자식들은 뭐 우리 그다음 살겠지. 전통적인 예. 그런 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너무 많이 그걸 이렇게 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근데 조선시대 문화지, 조선시대. 이제 거기서 우리 다 탈피해야 돼. 제사가 없어지면 아마 이제 그 아들 선호 사상, 뭐 양자 드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흐려질 거야. 그러다 그래서 보면은 많이 흐려진 거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제사 안 지내는 그러니까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가거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를 다녀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안 지내고 뭐 이런 문화를 가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외국 거면 무조건 다 좋은 거였는데 제사만 이제 지키려는 제사 문화는 지키려고 해서 천주교는 인정을 해주고 제사를 기독교는 인정을 안 안 해요. 해주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그래도 제사는 뭐 애들은 안 데리고 가더라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 역사적으로 뼈대 있는 집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예. 근데 뼈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일파
그러니까 뭐 이혜영 가문처럼 민족과 뭐 역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 했다는 안동 김씨 뭐 세도 했던 근데 아직도 안동 그쪽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남아 있고 더 막 강화되고 그걸 뭐랄까 좀 많이 선전하듯이 하잖아. 근데 그 제사 문화 부분이 제일 큰 거지. 그래서 제일 크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여자는 제사상에 절도 못 하잖아. 지금도 경상도 일부에서는 지금도 안 해. 우리는 일은 하고 여자들이 다 하고 음식은 다 만들고. 어떻게 보면 바뀐 건데 집안마다 조금씩 바꾸죠. 그냥 우리는 해요. 친정도 그렇죠. 하고 시댁도 하고 다 우리도 하는데 다 해. 하면 되는 거지 뭐 가서. 안 해 그냥. 근데 아직도 못하게 뭐안 하면서.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응. 절을 하고 뭐 그래. 음식 날르고 바쁜데 응. 안 그리고 해버려 그냥. 남자들이 이제 그럴 때 술을 제주. 그러니까 이제 호주가 제주인 거잖아. 제주는 꼭 남자여야 된다. 호주, 그러면서 제주를 마셔야 여자가 되고. 뭐 제사상에 거기 하냐. 이제 그러면서 그 대를 잇는다는 말이 이제 해줬는데, 우리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엄마가 왜 11남매 첫째인데 바로 밑에가 이제 남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훨씬 똑똑했는데, 물 얻어 먹어야, 그러니까 제사를 아들이 지내줘야 된다는 표현을 물 얻어 먹는다고 그 말이 있어요. 제사상에 물잔이라도 올려. 그러니까 물 얻어 먹으려면 아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갖고 남동생을 가르쳤어. 옛날에 근데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여자들의 반란이 시작이 된 거잖아. 근데 지금 남자들은 그런 의무에서는 벗어나면서 군대 의무가 자기들한테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뭐랄까 항변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자들한테 껐떡하면 그런 여자 여권 신장 주장하려면 니네도 군대 가. 뭐 마치 그러고 군문화를 아직도 하는 게 뭐 강의실에서 그랬다는 거야. 페미니즘 강의가 아닌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는 장애인 뭐 이런 거에 왜 여성이 범죄 배려 대상으로 들어가는지 자긴 이해가 안 간다 그랬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남자애가 그러니까 20살 20대 대학생이 여자는 배려 대상이 아니라니까 여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왜냐면 학교나 이런 데서 그 여자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솔직히 예를 들어 교실에서 여자아이를 특별하게 배려할 건 없어. 예를 들어갖고 꼭 물 건드는 거 남자애들 시키고 굳이 그런 거는 배려할 그거는 아닌데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자기네가 그런 손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 내가 갖고 우리 아들도 요새 계속 그런 말 나랑 되게 많이 하거든.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여자들은 대신에 임신을 하잖아. 임신하는 기간에 얼마나 너네보다 더 긴 시간을 군대 갔다 오는 시간 더 긴 시간을 힘들어. 근데 뭐라는지 알아? 여자들 요새 애 안 낳잖아. 딱 그 말을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걸 대비되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것도 임신으로 또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너무 많은 애들이 이제 임신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래도 낳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왜 군대 안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는 갔다 오면 가산점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자는 애기 난다고 가산점을 주진 않잖아. 선생님, 오히려 가산점 병력이 거의 없어요 요새. 왜 좀씩 있지 않아요? 가산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의 불만이 군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군대를 갔다 왔다고 호봉이 해갖고 높아지잖아. 맞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여자랑 차별받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우리 딸 병원은 그렇더라고요. 애가 똑같이 졸업을 해서 똑같이 입사를 해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호봉이 높아요. 그래서 걔는 월급이 더 많아. 남자들이. 근데 여자는 애기 낳았다고 그래서 월급을 좀 많이 주지 안 주지. 않잖아. 오히려 경력 단절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앞으로는 애 낳은 여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산점을 줬을 때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좀 해결되려나? 해결되려나? 그런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운동 그러니까 뭐 성평등 개념 막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작은 일이 여자한테 도움되는 그걸로 제도를 자꾸 바꿔나가야지.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회에 나갔을 때 뭐 분리했던 것들을 조그맣지만 바꿔주다 보면은 거기서 막히는 것 같아. 애기 낳고 출산을 그럼요. 함으로 인해서 딱 막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회사에 가면 여자들이 애 낳고 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러니까 졸업해서 입사하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나아졌는데 딱 출산. 아니, 그러니까 그쵸? 학교도 학교 외교서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대부분이죠.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다 예를 들어 갖고 3월 달에 다 세팅을 선생님들이 해놨어. 갖고 딱 담임까지 맡겼어. 근데 갑자기 저 임신 몇 개월이 그러면 이제 그 분이 이제 만약 그 여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휴가를 낸다 그러면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되나. 근데 자기가 데려가야 요즘에 되잖아. 데려오기 되게 힘들대요. 기간제를 많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교대 나와갖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근데 어차피 될 거라서 기간제로 잘 안 온대.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지가 기간제 구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태한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쓰는 많이 거예요? 오는 거야. 아. 젊은 애들이 안 온대. 그까지 1년 해봤자 경력으로 안 쳐준대요. 경력으로 안 쳐주잖아. 나는 그래서 교사들을 다른 데처럼 인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건 그만둘 수 있는데 인턴제를 하다 보면 이 일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있잖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거를 경력으로 쳐주고 뽑고 아닌 사람들은 그만둬야지. 그리고 요번에 그 남학생도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안 가. 우리 아들도 안 가. 4학년 졸업하고 간대. 그래서 왜 나는 당연히 2학년 보통 졸업하면 1학년 야 때 군대 가야지 가는데. 그랬더니 교대 애들 남자애들은 안 가요. 교대 애들은 안 간대요. 왜 안 가? 그랬더니 엄마 바보야 그러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4학년 마치고 임용고사를 보고 학교까지 배정을 받고 그때 간대. 어. 나는 공석이 되잖아. 공석이 되니까 걔는 가버리고 기간제 누구 한 명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조카 친구도 요번에 발령 받았거든. 3월 달에 되자마자 한 달 만에 군대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너무 난처해갖고 이런 게 어딨냐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한 달 하고 가야 되니까 담임을 안 맡았어. 그리고 지금 군대 갔어. 갔다 오면 갔다 바로 올 다시 그 학교에 복귀. 바로 그 학교로 복귀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헌법도 아니야. 불법도 아니야. 법적으로 돼 있어.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몰라. 그러고 나서 저 군대 가야 되는데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빨리 그 선생님 대체를 구해야 돼. 교장 선생님들이 그 교장이나 교감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기간제가 들어가는 거야. 기간제가 거기를? 들어오는 거야. 그걸 학교에서 구해주는 거야? 학교에서. 그리고 여선생들 그 임신하거나 여선생들은 임신만 하면은 무조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임신하는 게 학교 같은 그 공평하잖아. 학교는 학교가 그나마. 제일 그나마. 근데도 여선생님들 임신하면 교장이나 교감이 인상을 팍 쓴대. 또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담임까지 했으면 엄마들이 이제 우리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한 달, 두 달 만에 담임 바뀐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 싫어하지.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임신 때문인데도 싫어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축복보다는 우리도 뭐 우리의 담임이 이제 바뀌면서 이상한 이제 저기 오고 뭐 그러니까 그 퇴직 교사보다는 젊은 선생님을 그렇죠. 더 선호했잖아. 엄마들 자체도 젊은 사람을 그래가지고 선호하지. 하고 근데 또 기간제로 잘 안 온대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애들 있잖아. 기다리는 애들도 만약에 기간제 들어갔다가 또 이제 만약에 바로 임용이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기간제를 안 한대. 그래서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기간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개개인의 그런 이제 제도적인 지원, 어쨌든 뭐 임신은 축복인데. 축복이 아니지 이제 여자들 특히 그 한 사회생활을 하는 그 사람한테는 당사자한테는 축복이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잘했다 이렇게 되잖아 이제는 너무들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데일수록 회사 좀 능력 있는 그런 데는 임신하면 할수록 더 싫어해. 그렇죠. 전문적인 사람들이 빠져나. 요번에 왜 그거 WTO 왜 그 승소할 때 그 여자 주무관이 35살 먹은 여자 주무관인데 결혼을 안 했더라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 결혼을 한대. 근데 굉장히 그 일에 완전히 몰두하느라고 결혼도 미룬 거야. 그래갖고 거의 뭐 20일 동안 20명인가 거기에 가서 합숙하면서 그걸 준비를 했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특채되는 애라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더 섬세하잖아. 일을 할 섬세하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정보화 3.0 시대인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나 거기에는 남자들의 그 뇌구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가 안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예전부터 내려온 농경
문화의 남자들은 힘을 저 써야 최적화가 돼 있고 단순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문제가 앞으로 엄마들이 근데 아이들 중에 한 반 정도를 너무 우리 사회에서 게임 매니아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왜 우리 예전에 없던 그 일베 문화 그리고 일베 문화에서 남성 우월주의 그리고 여자 저기 뭐 극팸 그래갖고 여자들을 무시하는 되려 그런 문화를 이렇게 좀 일으키는 거에서 어떨 때는 사이버에 있는 애들이 더 그게 강하니까 너무 이게 걱정돼 모든 게 우려돼. 다 이렇게 양극화되는 거야. 그렇죠. 그 극과 극을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매달리는 애들 보면은 그런 애들과 이런 또 이 잘하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이 또 극에 가 있어. 이게 극과 극이 싸우는 걸로 갈 것 같아. 앞으로 되게 그게 심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돼 나는. 그리고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의 의견보다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교과서에 특히 이제 교과서가 우리들한테는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교과서에 나타나는 것들이 주로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제 시각들이 많았다면 이제 바뀌고는 있는데 진짜 이게 바뀌는지 사회는 딱 대학까지는 공부 순으로 되다가 대학을 나가는 순간 남성 뽑고 여성 뽑고 비율 자체도 달라지고 그리고 남성 중심 우리 때는 기업 문화 접대하고 막 이러는 그치. 거였다가 근데 많이 지금 이제 지금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불금 아니래. 그리고 그러니까. 회식을 금요일 날 안 잡는다더라고. 목요일 날 다 잡고. 그리고 회식 근데 문화도 많이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우리 또래의 남자들이 그 가정에서의 역할이 그러니까 뭐랄까 사회 이렇게 대화나 이렇기보다는 특히 그냥 계속 회사에 몰빵하고 동료들을 더 챙기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걸 못 쫓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응? 그렇죠. 응. 그리고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게 아직도 푹 젖어 있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그래서 제일 큰 건 대화가 참 부족해. 대화의 기술을 좀 배워야 되는데 맞아.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애들이 그래요. 내가 중학교 남녀공학 수업도 가보고 남학교 수업을 가보면 남학교 여학교가 우리 때보다 애들이 이제 남녀공학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학교가 그런데도 남학교 여학교여가지고 좋았던 점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끼리는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라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데 남자들은 그 왜 예전에 벌써 십몇 년도 더 됐는데 그 미국 미드 섹스 앤드 시티 보면은 거기서 제일 여자를 이해해주는 그 남자가 게이였어요. 기억나요? 아니, 안 그거 봤어. 안 봤어? 한 번도? 안 봤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도 그러니까 남자들도 미국도 남자들 중심의 그런 정복하고 계속 그 승자 독식.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식민지를 거치면서 너무 패배 의식이 젖어 있던 게 그대로 군사 문화로 가면서 군발이 군대의 그런 무조건 따라야 되고 아니면 까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랬대잖아. 일본에서 패망하고 가면서 그 우리나라에 와 있던 총독 맨 마지막 총독이 아마 100년간은 일본의 이걸로 젖어서 한국이 지낼 거다.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 전에 벌써 지금 많이 변화됐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갔대. 100년 동안은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걸 다 심어놓은 거야. 자기네 그런 걸로 심어놓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심어놓고 문화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을 다 심어놓고 가면서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요번에도 보니까 30대 그 이렇게 연예인들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라는 거잖아. 그걸 어른들한테 배운 그대로 해먹고 응? 전혀 더 여자를 그 도구로만 보고 응?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이 최고인 그거에 지금 이제 근데 여자마저도 부작용들이지.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거. 그래서 어디부터 어떨 때는 성평등을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평등해져야지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뭐랄까 고리를 풀어야 될지 참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 요번에 그 뭐 이미선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요번에 대법관 중에는 유일하게 부산대 출신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의 그 문화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걸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지방대 법대 출신. 근데 그걸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바뀌는 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접대 문화 바뀌어야 되고. 언론이 제일 문제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뭐 위에 하다 보면 언론이 최상위에 있는 거야. 걔네는 뭐 하나만 터트리면은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 사람은 매장당하잖아. 그렇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제일 무섭지. 언론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데 참.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조금씩 극과 앞으로도 극에서 좋아지겠지 근데 극과 뭐. 극에서는 더 심해지고 있잖아. 극과 극에서는.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요번에 그런 무슨 주 황제주 나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황제주? 뭐 거기 그 하루에 거기 버닝썬에서 아, 팔았던 술 이름이 뭐 있었잖아. 근데 그런 거 예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왜 지금은 그렇지. 언론 왜 시바스 리갈이 가장 좋은 술인 줄 알아? 그게 가장 좋은. 마셨기 때문에. 어우 대통령도 먹는 술이었기 중든 날 때문에 돌아갈 시바스 리갈이 최고였어. 그래갖고 그 외국 나갔다가 시바스 리갈 사갖고 사갖고 오면 와야 돼. 그게 최고의 상품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게 비싼 술은 아니야. 근데 그 당시 비쌀 수 그 당시는 비쌌지. 그 당시에 그래도 지금은 10년 사이에 바뀐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외국 그 수입 그 관세가 되게 셌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비쌌구나. 풀리면서 술이 이제 술값이 편의점에서도 팔았잖아. 시바스리가를. 그리고 이제는 외국을 많이 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면세점에서 많이 보게 되고. 아니 지금 맥주가 수입 맥주가 4캔에 9,000원 하더라고. 큰 거. 작은 거 말고 8,800원. 큰 거 8,800원 4개. 그러니까 이게 100원, 200원의 차이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면 이제 좀 만 비쌌잖아. 원이었죠. 10,000원도 싼 거에 싼 취해 들었지. 획기적이다 그래갖고 거기 갔었지. 근데 이제 점점점 사람 입맛을 바꿔놓는 거잖아. 진짜 와 이렇게 싸지면 사람들이 먹지 안 먹겠어요? 맛도 좋은데 먹어야지. 그러니까 맛도 근데 이제 맥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맥주 맛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닌데 나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취향의 차이가. 근데 이제 심심하지 경제적인 우리나라 맥주가 좀 심심하지. 소비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성평등 관련된 것도 결국은 이제 모든 경제 생활에서 평등해진 이유는 여자들이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네. 그죠? 네, 여자들이 부가 경제적인 이제 능력을 가졌기 거지. 때문에 된 거지. 예. 그래서 요즘은 모계사인 게 장모 중심으로 간대잖아요. 여자들이 목소리가 많이 커졌죠. 음.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엄마 세대들도 이혼을 하고 싶었잖아. 근데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커요. 제일 크죠.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경제력을 가지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굳이 남자한테 얽매여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갖는 이게 이제 거고. 반증하는 거지. 그렇게 서럽게 살았던 그렇죠. 그걸 반증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왜 그 결혼들을 안 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앞장서서 이혼시키고 요즘은 그냥 딸 가진 엄마들이 대부분 다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주의야.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솔직히 우리도 그러잖아. 딸이 이렇게 내가 남자하고 똑같이 키워놨는데 딸이라고 하면 공부 덜 시킨 거 아니고 똑같이 돈 들여서 키워놨는데 얘가 결혼해서
그냥 가정에 주저앉는다는 게 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저앉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혼을 해서 잘 살면서 자아 실현하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 가르쳐야지. 딸 가진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들 가진 엄마들도 응. 만약에 결혼을 했어. 둘이 맞벌이에. 근데 반반이면은 이제 반반 나눠서 하면 괜찮지. 근데 여자한테 모든 걸 다 맡겨야 돼. 그런 거를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아들 그런 엄마들은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바꾸고. 결혼 생활을 해봤잖아.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도 조금 앞서가는 여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왜 그 시댁에 뭐 해야 되고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여자들이 불리한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해도 결혼해서 네가 네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나는 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니까 너가 결혼을 한다 하면은 상대방은 너랑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너도 네 일하고 남편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 이거지. 그렇지. 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말리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지. 결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나는- 사람 상대를 만날 수 네.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우리 딸보다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은 나는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데를 가면 네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똑같이 목소리 못 내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의사를 만난다? 그러면 그 의사 아들을 가진 부모는 어깨가 막 이만해. 그리고 자기 아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근데 그러니까 말이야. 거기서 며느리는 너무나 작은 며느리인 거지. 그러면은 내 딸은 나는 귀하게 키웠는데 목소리 커라고 키웠는데 거기 가면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으니까 그런 집은 그런 남자 만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 만나. 맞아요. 너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과 이제 내 친구 하나가 우리 과랑 같이 CC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그 부모 마음은 내 아들이 이런 거 같은. 그러니까 얘가 인사를 하러 갔는데 똑같은 과잖아. 근데 자기 엄마 그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쫙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아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20살 이전에 우리가 이제 요즘 평균 나이 연령이 70, 80이 넘어가는데 20살 이전에 공부한 그 학력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직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 삼수 막 이렇게 이것도 경제적으로 따지면 큰 손실인 비용인데 그리고 또 예전에 왜 뭐라지 법관만 된다고 누가 또 거기다 댓글 달았더라고. 그 절간 가갖고 똑같은 공부만 해갖고 법대 가고 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로스쿨 만드는 거 법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반대했잖아요. 로스쿨 제도. 근데 그 고시 한 방에 막 10년, 20년 고시에만 매달려 있고 맞아. 이런 문화들에서 오로지 공부만 잘하면 그 아들이 최고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의 이 폐해가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달라진 게 뭐 육사도 왜 여자 생도가 생기고 뭐 그냥 똑같이 공부를 하면 행시나 이런 교사 제도에서 여자들이 더 이제 비율이 더 늘어나고 더 있잖아요. 여자도 이제 반반이야. 반반 되고 법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검사 위주의 그 특히 또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데들은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국회의원도 남자가 훨씬 많고 그렇죠. 국회의원은 월등히 많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법원도 최고의 그래. 권력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쥐고 있으니 여자를 많이 뽑아야지. 그리고 여자 대통령이라고 뽑혔더니 또 이상한 짓 하고 저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성북구에도 이렇게 근데 만들어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걸리겠죠 시간. 오히려 딸 같은 엄마들이 더 그 남아 선호 사랑보다 더 여자 그 딸에 대한 더 커질 수도 있어. 반대로. 그렇죠. 약간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남자들 무시하고 막 이러면 같이 또 가는 거지. 같이 그 평등해진다라는 게 여자의 막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나 이런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회사에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가고 법관이 더 많이 뽑아 이거보다는 이 사고를 바꾸는 사고를 바꾸는 그냥 인간은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그런 거에서 놓고 보는 그런 시각을 길러야 되는 것 같아. 자, 그게 그러면 우리가 따라하는 어떻게 게 해야 문제가 갈지 그게 제일 큰 숙제가 되겠네요. 그럼 오늘은 그 숙제를 안고 다음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책을 이제 하면 좀, 더 이제 뭐 책을 좀 갖고 와서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의원님이 얘기했더라도 빨리 몇 가지의 책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